이렇게 나왔습니다. 방송 전에 재난지원금 이번엔 피해 업종만 지급. 무슨 개소리야 이게? 구조금요 추경 15일 국회 제출. 제가 봤을 때 이 가짜 뉴스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따르면 기사이긴 한데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후 3시 30분 4차 추경 편성을 위한 실무급 당정 협의를 개최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결론이 구조금요의 추경을 15일 날 국회에 제출하는데 이번에는 피해 업종만 지급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소득을 안 따지고 업종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댓글이 딱 예상했던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피해 업종은 어떻게 구분할 건데? 저희도 피해 받았는데요. 저 유튜브 업도 피해 입었어요. 광고가 안 들어오잖아. 광고를 할 여력이 없잖아. 중소기업들이. 그래서 약속했던 광고도 끊어졌어. 진짜? 우리도 피해 봤다고. 어떻게 할 건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니까요. 무슨 신발끈 같은 소리야 정말. 아니 선별 지급이 어렵기도 무지하게 어렵고 아니 9조하고 14조하고 차이 5조밖에 안 나. 오늘 지금 저희가 생방을 하고 있는 시간대는 9월 2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한참 남았죠 시간이?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나는 어제도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렸거든요 방송에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떤 이득도 없어. 예를 들면 내 주장이 이거야. 하위 50%든 아까 말한 것처럼 피해 업종이든 간에 이 사람들한테 줄 돈을 거기다만 줄 생각을 하지 말고 그 돈을 좀 줄이더라도 전 국민한테 금액을 줄이더라도 다 나눠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초기액은 똑같다. 간단히 말하면. 당연하죠. 그냥 왜 자꾸 그냥 이상한 논쟁거리를 갖다가 스스로 막 만드세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정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얘기 머리에서 이렇게 한번 걸르지 않고 그냥 다 얘기해 버릴까요 정말? 해보자. 하지 마. 아니 왜 이렇게 이재명 지사를 갖다 신경 쓰는데 이낙연 대표님 그러면 더 떨어져 지지율. 아니 솔직히 생각해봐. 지금 현재 이낙연 대표님의 가장 큰 정말 장점이 뭐야? 포용, 안정, 화합이잖아. 이재명을 품어. 그래놓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이재명을 버려. 이재명이 자꾸 그냥 치받아가지고 쟤 때문에 전 국민 재단 소득해가지고 나라 살림 어려웠다고 버리라고. 그럼 되잖아. 지금은 품으라고. 이재명 지사의 강곡한 그런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러면 전 국민 소득으로 설득해보겠다. 이렇게 해. 그래도 당신 공이 돼. 누가 옆에서 지금 보좌관들 누가 그렇게 조언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작세야. 그러니까 내가 어제 분석했던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페이스에 말리는 거예요. 반대로 말린 거. 반대로 말린 거야 완전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가 뭔가 빠르게 결정하는 거에 대한 일종의 반작용으로 나도 빠르게 결정했는데 이게 전 국민 지급도 한번 같이 열어놓고 토론해 봅시다 정도의 워딩이 나왔으면 훌륭했다고 보는데 당연하죠. 선별 지급을 못 받아가 버리는 순간에 민주당의 다수 국회의원들은 약간 벙쪘을 거라고 봐요. 당연하지. 약간이 아니라 많이 벙쪘어. 말을 못하고. 요거는 지금 이제 이낙연 지사나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나 이런 문제의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요. 피해 업종만 지급한다. 애초에 이런 토론이나 논란이 없기 전에 이런 것들이 바로 나온 메시지라 그러면 프레임이 안 걸려요. 근데 프레임이 걸리는 건 뭐냐면 당연히 미래통합당과 민주당 사이에 100% 지급과 선별 지급에 대한 논란이 이미 선이 그어져 있는 상태. 당연하지. 이 상태에서 저쪽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기재부의 의도인데 돈을 적게 씀으로써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 없는 그 궁여지책을 하위한테 나눠줌으로써 시혜적 복지적 개념으로 가려고 하니까 빙고! 세금을 못 올리게 하는 효과를 지금 발휘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건 기재부가 돈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덜 내게 만들어주게 하기 위해서 이상한 핏똥을 싸는 그런 방어선을 갖다 구축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봐요. 얼마나 절체절명의 찬스인가 사실은. 국민의심당이 지금 온갖 닭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자. 국민의심당. 국민의흠당인가? 우리는 그냥 국짐당이라고 해서 국짐당. 국민의 침당. 국짐당이 너무너무 못하고 있잖아. 진짜 이럴 때 뭘 잘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찬스에서 명확하게 선을 그으면서 국심당을 갖다가 완전히 짜그라뜨릴 수 있는 그런
절대절명의 찬스가 지금 뭐냐면 전 국민 재난 지금 지원 다음 주까지 이래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지금 뭐 태풍으로 피해 입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마음이 그래도 좀 안정이 되면서 그래도 우리한테는 정부가 있구나. 우리한테 대통령이 있구나. 우리한테 이낙연 대표가 있구나. 민주당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여기서 선별 혹은 맞춤 뭐 이러면서 뭐 그 피해 업종이 어떻게 갈라져? 저는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반론 기사나 정해진 게 아니라는 게 내일과 모레 이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유가 기사 자체를 보다 보면은 문장을 들여다보게 되는데 여기서 몇 가지 이낙연 캠프가 좋아할 만한 단어들이 나와요. 이낙연 당대표의 소신이기도 하고 기재부가 밤낮 얘기했었던 전액을 국채로 발행해야 되는 부담감도 있다. 이거는 40% 부채론을 지급하고 있는 사람들 얘기인데 이래봤자 늘어나는 게 0.7인데 확실히 해둘 건 그 돈을 국민한테 풀어도 우리가 이미 실험을 했잖아요. 1차 때. 그 돈은 다시 회수가 돼요. 세금으로 돌아오잖아요. 아니 기본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쪽이기 때문에 이건 진짜 주머니 돈 쌈짓돈 옮기기인데 당연하죠. 당연한 것을 모른 척하고 선별전이 소신이라는 단어를 집어넣고 이렇게 나왔다. 당대표설을 뽑았어요. 근데 민주당이 독재로 운영되는 당이 아니고 운영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거를 찌르기 흘리기 간보기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걸 만약에 이대로 나갔다 하게 되면 민주당의 당의 목표가 선별복지였어요. 보편복지로 다 잘 살게 만들라고 문재인 케어하고 이 고등학교 교육도 무상교육도 1년 앞당기고 온갖 것을 다 해나갔다 하고 있는데 이걸로 공을 깬다고? 어저께 그 뉴스공장에 나가신 모 최고위원이 굉장히 그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을 현혹하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말장난을 좀 심하게 하시더라고. 김어준 공장장이 황당해가지고 말을 이렇게 정치 오래 잘하시겠다고. 그러니까 난 그거 보면서 약간 좀 분노스러웠던 것은 아까 프레임이라 그랬잖아요. 프레임이라는 게 틀이 이미 짜진 싸움이란 말이에요. 예. 그 짜진 싸움에서 예상되어 있는 각 당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여기서 갑자기 저쪽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그게 보기에 따라서는 걸려버린 게 아니라 들어갔어 그쪽에.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적으로 보면 그것 자체가 갈라치기 대상이 된단 말이죠. 당연하죠. 아니 왜냐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총액은 똑같다. 제 전제가 그래요. 총액은 똑같으면 그게 1조가 있든 10조를 만들든 만든 돈을 갖고 골고루 나눠주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유리하잖아요. 선별 지급 자체가 갖고 있는 장점이 단 한 가지도 없어. 그러면은 총액을 똑같이 동결시킨 상태에서 모두 다 지급하는 방안을 만들겠다라고 나가야 저쪽이 만든 프레임에 걸려들지 않는 거거든요. 오히려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건 선별 지급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행정 집행 비용이라는 게 얼마나 들어갈 것인데 그거 따진 정말 저희가 성토라는 이유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실제로 제출된다고 하는 예산 지금 추경이 들어가거나 뭐 복잡하게 나가는 것들 두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저에게 열 올리는 건 그쪽으로 가는 걸 막으려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자칫 잘못하면 이 한 건으로 폭망할 수 있어요. 나도 그게 걱정스러워요. 그 정말 걱정스럽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 너네는 지금 재난 때 대책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요 프레임으로 가는 순간 어떤 거랑 이렇게 연결이 되냐면 아 무능 프레임을 의사들이 그렇게 떠들어대더니 진짜 무능한가? 이런 식의 의심을 가슴속에 심어두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별 지급이라고 하는 얘기를 먼저 꺼낸 쪽에 갈라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론으로 이미 모두 지급한다는 것을 결정을 해가지고 기재부를 잡아 앉혀서 지난번에 지급했던 건 뭐냐고 그러면. 아니 봐봐요. 지금 만약에 이 보도대로 피해 업종만 지급하겠다 하면 국민들이 나 피해 받았으니까 받겠냐고 좋아하겠어요? 당연하죠. 이거 어떻게 구분할 건데 먼저 의구심 가질 거 아니야. 근데 이걸 추석 전에 할 수 있다고? 불가능합니다. 나는 왜 피해 업종 아니에요? 이러면서 나올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사실은 피해 업종이라고 하는 것이요. 대한민국 전부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어요? 당연하죠. 지금 굉장히 잘 살던 사람들조차도 피해를 입었다고 얘기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90% 이상 어쩌면 95%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올스톱하다시피 하고 정확히 따지면 뭔가 좀 풀려가는 상황에서 이 전광훈이 이쪽 8.15 집회 이 쌩 난리들 쳐갖고 1,000명 넘게 나왔는데도 본인은 뻔뻔스럽게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기껏 내놓는다는 게 선별로 내놓는다? 이건 돌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경향신문들 통해 가지고 재경부가 앞으로 25년 후에는 국채가 99%가 된다. 아, 그 정말 쓸데없는 기사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1년 뒤나 제대로 예언해. 무슨 씨. 그래놓고 분위기 잡아놓고 지금 사실 이게 피해 업종만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재부의 아이디어일 거 아니에요, 사실상. 그렇지 않으면 안 되죠. 자, 이거 있잖아요. 굉장히 심플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뭐 구조밖에 여력이 없을 것 같다 그러면은 그러면 구조만 편성하고 그 금액에 맞게 n분의 1로 해서 나눠주시고요. 맞아요. 내 말이 그 말이라니까. 그렇게 나눠주시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특별히 이렇게 피해를 많이 입은 거기는 코로나 이쪽이 아니라 태풍과 홍수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입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지급 그 재난 지원의 성격으로 다시 한번 지급을 해주면 돼요. 잠시만 지자체 쪽에서는 행정 비용이 적게 들어요. 자기네 지역 내에서 딱 이미 취합이 돼 있는 상태니까. 근데 이걸 중앙에서 취합하다 보면 이쪽은 솔직히 말해서 그 뭐 얼마를 갖다가 지원을 해줘야 그런 부분들이 최소한 해결이 될 건지 이런 기준들이 각 지역마다 다르고 다 해가지고 그거를 일괄적으로 만드는 기준을 만드는 것 자체가 힘들어진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하세요. 구조 가지고 그냥 n분의 1로 나눠줘. 그거는 코로나 지원금이야. 그리고 홍수나 그 태풍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나눠주게 해. 그리고 차라리 지자체에게 상황에 따라서 그냥 일괄적으로 지원금을 줘. 그렇게 하는 게 나아요. 네. 최악의 시나리오를 잠깐 상상해 봅시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선별 지급을 하기로 합니다. 그러면 그때쯤 돼서 다음 달쯤 되면 국민들은 지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래도 얼마 받았는데 선별 지원의 금액이 이거밖에 안 돼. 오히려 지난번 줄 때보다 별 차이가 없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죠. 그나마 받아서 좋겠소. 당신은 자영업이라고 나는 업종도 분류가 안 됐어 하면서 국민들 사이에 갈라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지자체 경기도라고 명시하지 맙시다. 그런 지자체에서 근데 따져보니까 전국민 재난지급에서 경제가 이만큼 살아났던 통계가 나왔고 전액이 회수가 됐는데 지금 이건 몇 달 뒤지만 한 달간의 통계를 보게 되면 실제로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있는지 파악하기가 힘들다. 그렇죠. 라고 나오게 될 것이고 석 달 뒤면 확실하게 나올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한 달쯤 운영한 다음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지자체에서 차라리 지방채를 발행하겠다. 우리가 알아서 우린 우리대로 하고 지나고 난 다음에 보자. 서울 빼고 나머지 수도권에서 어떤지 경쟁을 하게 되면 리더십이라는 것 자체가 폭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민주당을 둘로 쪼개는 일이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확실하게 우리는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한다와 그저 옛날 프레임에 잡혀서 본인의 소신만 고집하는 고집쟁이로 변호가 되는데 시작을 이렇게 하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두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사실은 말 안 하고 있지만 최고의 난제 중에 하나가 증세잖아요. 앞으로 증세 없이는 대한민국 꾸려가기 힘들 겁니다. 이건 잠깐만 얘기할게요. 서양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세금들이 로봇세가 가장 확실해요. 뭐냐면 근로자가 없는 자리에 새로운 기계가 들어갔어요. 그럼 원래 기계는 세금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기계가 사람을 대체했고 이게 분명히 되기 때문에 도입할 때마다 세금 얼마씩을 내겠다라는 식의 논의가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언급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증세를 이야기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기재부가 무능한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무능한 게 아니라 어디든 낚인 거지. 그러니까 낚인 거지. 노무현 대통령 때만큼이라도 다 아시겠지만 이명박이 부자 감세하면서 세금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그러면은 재난지원금 나올 때 부자들한테 줘요. 세금 더 많이 내는 사람들이잖아. 그렇지. 그럼 돈을 주고 근데 만약에 안 준다고 생각해봐요. 증세하려고 뭐라 그러겠어요. 야, 니들 세금 우리가 많이 냈는데 우리한테는 재난지원금 안 주더라? 이 논리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민주당 지지층 지금까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렇게 왔던 지지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게 있냐면은 보편적에 대한 가치관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잘못 들었나? 왜 이 상황에서 더군다나 1차 재난지원금 선례까지 있는데 잘못 들었나 할 정도로 가치관이 혼란이 와버려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강하게 주장하는 이재명 지사 같은 사람이 있는 한 당이 또 분열의 요소로 작용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김종인이라면 어떻게 가냐면 요대로 한 달 정도 시간을 끌 거잖아. 추경하고 그러면서 밀고 당기고 그럴 거 아니야? 요럴 때 내가 김종인이라면
이거 선별 지급할 때 시간 너무 늦다. 그냥 전 국민 지급하자. 이러고 딱 치고 나갈 거다. 걔들은 말 바꿔도 맞아요. 얼마 이렇게 딱 치고 나가면은 그럼 갑자기 어떤 게 똥파리들이 막 달려들면서 봐라 김종인과 이재명이 붙어 먹었네 이러면서 또 갈라치기 할 거야. 뻔히 그려져 다. 어? 그럴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좆되는 거야 진짜. 잠깐만 정신 차리시고요. 이낙연 당대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봅시다. 1차는 우겨서 전 국민을 줬어요. 효과도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부리는 기재부 관료들이 말을 안 들어. 한 번쯤은 걔들 말을 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이번만큼은 피해가 더 크고 힘든 업종들을 힘들지만 저희가 이렇게 해서 선별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지급을 한다고 쳐도 그건 민주당의 결정이고 문재인 정부의 결정이어야지 새로 뽑힌 당대표의 소신에 따라서 그것도 재원 마련이 전액 국채니까 국민들이 그 과정을 알 이유가 없어요. 국민들이 개별로 은행에 가서 돈 빌리려고 손 벌리고 이거 하는 것보다 정부가 보증해서 하는 거. 대한민국은요 지금 국채 발행해서 사줄 사람이 없는 나라가 아니에요. 당연하지. 전 세계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국채를 내놓으면 그냥 바로바로 살걸? 그냥 까놓고 한 가지만 보죠. 더군다나 BTS가 1위 했어. 지금 도움 되지 사실은. 그게. 아니 그것도 도움이 되고 트럼프가 재선될지 모른다는 얘기가 JP모건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걸 대비해야 된다. 따라잡았고 지금 근접이다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대한민국이 적극적인 평화를 통해서 남북 간에 뭔가 교류라도 하게 되면 한국은 성장 가능성이 훨씬 커져요. 이렇게 되게 되면 나오는 게 뭐냐? 한국에 투자하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당연하죠. 근데 우리 국채 발행하는 게 어떤 날은 평균이 110, 어딘 200 넘는 나라도 멀쩡하게 잘 살아있고 거기도 뭐 지금 서로 총리 누가 뽑겠다고 그 난리를 치고 있는데 멀쩡해요. 자 보세요. 저 몇 가지 예언할 테니까 오늘 이 방송은 제가 예언하기로는 성지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자 일단 지금 BTS가 1위하죠. 1위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래미도 받을 거예요. 아니 탑 싱글 100 그거 난 정말 깜짝 놀랐어. 그것도 너무 멋져. 핫샷이야. 그러니까 그냥 그 차트에 진입하는 걸 1위로 진입했어. 일주일 근데 안에. 이 노래가 그냥 한 주 만에 떨어지고 이럴 노래가 아니야. 지금 벌써 중독되고 있죠. 다이난나나나나나 제발 그러지 마. 안 돼, 다이난나나나나 안 돼. 벌써 수능 때 전부 다 가서 애들이 다이난나나나나 이러고 있을 야. 거야. 자 그러니까 이 노래는 실제로 포브스가 얘기했다니까. 포브스가 이 노래는 쉽게 내려올 수 있는 노래가 아니다. 이제 드디어 BTS는 전 세계 글로벌 스타라고 하는 그 대해서 남아있던 마지막 장벽을 걷어냈다. 언어를 영어로 모두 다 내면서 미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인종차별 없어 온갖 거 나갔는데 이 와중에 나오자마자 들어갔다는 거는 노래에 대한 자, 갈망도 컸어요. 보세요. 이러면서 여기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캐퍼만 해도 상당할 거예요. 더군다나 빅히트 전체가 이제 완전히 그냥 대중적인 미국 팝 시장의 주류 기획사로 등극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아베는 그만뒀어. 일본은 지금 단언컨대 올해 안에 올림픽 반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그 올림픽 어떻게 할 거예요? 한국밖에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럴 때 한국은 또 다른 기회를 잡을 수가 있어. 그러면서 동시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거나 혹시 떨어진다고 해도 지금 어떻게 북한을 갖다가 꼬셔야지 우리 미국에서도 대통령을 잡을 수 있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하는 걸 깨달았어. 바이든도. 그러면 당연히 북한을 통해 가지고 뭔가 나도 역사의 길이 남을 대통령이 한번 돼볼까 하는 생각을 할 거야. 그 가운데서 그거를 잘만 이끌어 나간다면 새로운 기회가 동시에 만들어져. 예. 동북아의 균형과 질서가 한국을 위주로 해서 재편되는 그런 장면이 머지않아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능동성이에요. 맞아요. 그걸 예측하면서. 그러니까 능동성 적극적으로 임해서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어내고 경제를 트럼프가 높이 평가받는 이유는 딱 하나인데요. 한국이 예뻐서 문재인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돈이 있어야 되고 개발될 여력이 있어야 되고 미국 기업에 도움되는 땅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미지의 세계가 딱 하나 북한이에요. 거기에 그냥 북한 그 넓은 땅에 맥도날드 몇 개 짓겠어요. 2만 개 만들 수 있어요. 거기다 스타벅스 몇 개 지을 수 있겠어요. 그러고 집어넣는 걸 미국 기업들이 봤을 때 기회의 땅으로 되어 있는데 건설하려면 한국하고 친한 그런 데가 필요하는데 한국도 어떻게든 경제 교류를 하고